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 가구 검토 및 시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자재 선정이고요. 두 번째로 시공 방법, 그리고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자재 선정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신발장, 그리고 붙박이장, 그리고 엣지 마감한 부분입니다. 보통 몸통 같은 경우에는 15T 또는 18T PB, 그러니까 파티클 보드를 사용합니다. 보통 시트지 같은 경우는 LPM 마감이나 PP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요 엣지 부분, 요 엣지 부분은 0.45나 0.6T짜리 PVC 엣지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E0 등급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재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주방 가구 편에서 설명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문짝이에요. 보통 18T MDF 합판에 PET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엣지 부분, 이 마구리 부분 같은 경우에 1T ABS 엣지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E0급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시공 방법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현관에 있는 신발장이에요. 여기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통을 먼저 시공하고 그 다음 문짝을 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 문짝을 시공할 때 이렇게 경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첩을 사용할 때 이 자재 두께가 15T인지 18T인지에 따라서 가구 자재 두께보다 적은 깊이의 피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피스가 길게 되면 이 가구를 뚫고 나가겠죠. 그래서 마감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구가 마감이 끝났을 때 꼭 항상 문짝을 열어봐서 이 다보나 아니면 이 경첩, 그리고 이런 서랍이 수평이 안 맞죠? 이 수평 같은 거, 그리고 이 마감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문짝을 마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문짝에 보양지가 그대로 붙여 있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는 사진은 보양지를 다 제거한 사진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신발장 부분에 현관 디딤석 부분에 가구 EP판을 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코킹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현관 석재 걸레바지 부분에 가구 필라를 딴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 석재 걸레바지를 정밀 시공하고 그 다음에 이 가구 EP판을 재단을 하지 않게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석재 걸레바지가 조금 더 안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구를 설치할 때 설치가 안 돼서 이렇게 재단을 해서 마무리를 졌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코킹을 쏴서 마감을 짓게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신발장 부분에 가구 걸레바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mm 정도 뜨면 코킹으로 마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10mm 정도 이상이 뜨게 되면 코킹 마감을 해도 지저분해 보입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신발장 밑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긴 하나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자재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가구를 설치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몰딩을 이 사이에 틈으로 끼워야 되는데 이쪽 목창호 부분에는 몰딩이 들어갑니다. 틈이 한 10mm 정도 있죠. 그러나 이쪽 가구 EP판 상부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천정이 평활도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떼서 다시 재단을 해서 다시 설치를 해서 몰딩이 지나갈 수 있도록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같은 현관 부분의 EP판이에요. 요즘에는 여기 복도 부분에 이렇게 MDF 아트판을 사용을 해서 도배를 해서 이렇게 입체감을 줘서 포인트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MDF 마감을 칠 때 이 EP판이 좀 더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복도를 지나갈 때 여기에 스크래치가 생기고 도배가 찢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마감을 지을 때 현관에 EP판이 도배해 놓은 아트판보다 조금 더 튀어나올 수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신발장 부분에 EP판이 붙어요. 하부에 보시면 걸레바지보다 이 EP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시공을 해놔서 해체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코킹을 써서 마감을 지을 수는 있지만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계획하실 때 이 석재 걸레바지를 시공할 때 이 석고 부분에서 5mm 이상 이격시켜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세대 석재 강의편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석고보드에서 현관 석재 바지를 설치할 때 5mm 이상 이격시켜서 설치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안방의 북박이장입니다. 이 북박이장에 보면 이 서랍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보를 끼우고 선반을 나중에 끼우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침실의 북박이장입니다. 북박이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통을 설치를 해야지 걸레바지를 시공할 수 있고 몰딩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문짝을 설치했을 때예요. 문방을 설치하고 이 부영재 같은 경우에는 준공 청소할 때 오른쪽에 보는 사진처럼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몰딩이 깔끔하게 지나가죠. 그리고 걸레바지도 이쪽에서 가구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이쪽 가구면과 이쪽 가구면 사이에 골조벽 또는 미장면이 있는 경우에요. 보시면 이 마구리 부분에 보면 이쪽이 조정면이나 골조면 같은 경우에는 틈새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장을 해서 마감을 짓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몰딩 같은 경우에 이 벽면과 몰딩도 살짝 틈이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 5mm 정도면은 도배 엣지로 감아서 마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mm 이상 뜨게 되면 도배 마감이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쪽 이 가구가 골조 벽면이나 미장면만 만나는 부분은 틈새가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미장으로 다시 면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벽면은 수직이 맞아요. 이 가구의 휠라가 재단을 좀 더 짧게 했죠. 그래서 이 틈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가구의 휠라를 떼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몰딩은 한 5mm 정도 띄어져 있죠. 여기는 도배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구 휠라 부분이 실수한 거기 때문에 이 가구 휠라를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이쪽 벽면이 골조면이에요. 이 가구면이 안 맞기 때문에 이쪽을 할석을 하고 미장을 한 부분이고요. 이쪽은 글라인딩을 한 부분입니다. 이 가구 수직이 다 맞도록 이렇게 글라인딩 작업을 해서 면을 맞추거나 미장을 해서 틈새가 없게 하거나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이렇게 벽면이 가다가 가구 도배가 말리는 부분에 이렇게 못따기를 한 겁니다. 이 못따기를 하는 이유가 도배를 나중에 감았을 때 이 안으로 말고 들어가기 때문에 마감이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도배를 태웠을 때 도배지를 재단을 하죠. 칼로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 가구 휠라 부분이 칼집이 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만약에 이 도배지가 스크래치나 하자가 생겨서 뜯고 다시 하게 되면 이 칼날 자국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도배를 말았을 때 좀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따기를 합니다. 그런데 못따기를 할 때 이 우측도 보이시죠? 이쪽 이렇게 휠라 부분에 못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배가 이 안으로 쏙 들어가게. 그럼 마감이 좀 더 깔끔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 경량벽이나 석고면 같은 경우는 가구 휠라 부분에 못따기를 하면 좋아요. 마감이 좀 더 깔끔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골조면이나 미장면 같은 경우에는 수직간해가 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미장을 하거나 그라인딩 해서 면을 맞춥니다. 그렇게 되면 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도배를 감을 때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간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골조면과 미장면 같은 경우는 이 못따기를 넣진 않고요. 그리고 경량벽이나 석고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못따기를 넣어서 마감을 좀 더 깔끔하게 계획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필라 부분에 못따기를 했어요. 이 골조 수직면이 제대로 맞죠. 그래서 골조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직간해가 안 지면은 이 안으로 못따기 안으로 도배를 밀어 넣어서 도배가 깔끔하게 나오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골조면과 미장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직간해가 안 맞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가구 휠라 부분에 못따기를 했는데 벽면이 약간 뜨죠. 요거 한 5mm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도배로.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도배할 때 코킹을 쏘고 도배를 감기 때문에 요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고나 경량벽 같은 경우에는 한 5mm 정도 이런 시공 오차가 있지만 도배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따기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 골조 같은 경우에는 수직간해와 골조면이나 미장면 같은 경우는 수직간해가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못따기를 보통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못따기 해서 면을 잘 맞춰서 도배를 하게 되면 마감을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 부분 방수 커버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구와 문짝이 시공이 다 되면 이렇게 문짝을 다 열어봐서 이런 방수 커버가 누락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런 방수 커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있어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 여기 보면 보일러와 스위치가 있어요. 근데 이 보일러와 스위치가 이쪽으로 들어간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가 간섭이 돼서 나중에 가구를 설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전에 현장을 도셔서 이 스위치 부분이 이쪽으로 밀린 게 없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이 마루와 밑에 가구면에 틈이 있는지 확인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정도 이렇게 틈이 있어요. 이런 틈 같은 경우에는 한 5mm 정도 되면 코킹으로 마감해서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보시면 요거는 마루 한 장이 들어가요. 마루 한 장보다도 더 크죠. 이거는 코킹으로 마감하면 너무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이거는 마루 같은 경우에는 시공 오차가 한 5mm 정도 납니다. 길면 10mm 정도 날 수도 있죠. 그러나 한 군데서 이렇게 10mm 이상 나면 이거는 바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마루를 뜯고 바닥을 좀 더 고르게 본드질을 해서 다시 마루를 붙이거나 아니면 마루를 떼고 셀프 레벨링을 다시 잡고 마루를 까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구가 틀어지는 경우는 보통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통 칠 때 바닥이 처지거나 가라앉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루가 깔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구가 잘못했든 바닥이 평활도가 안 맞든 둘 중에 확인을 하셔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가구 도어인데 레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마구리 부분,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 벽면에서 좀 멀게 설치가 돼서 이 레일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현장 도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선반, 그리고 옷걸이 봉,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하자 접수가 한 건이라도 더 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걸레바지와 가구와 마루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코킹까지 다 쌌는데 이 마루가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 10mm 정도 될 것 같은데 마루를 뜯어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오른쪽 걸레바지 부분, 여기 울었죠, 걸레바지가. 이 부분은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자 소지가 100%입니다. 그러면 이 걸레바지를 설치했을 때 미리 봤으면 이 걸레바지를 수정했겠죠. 그럼 도배를 뜯고 다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공이 완료됐고 걸레바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걸레바지를 떼고 다시 설치하고 이 도배를 다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보셔서 입사점 하기 전에 수정을 해서 하자 건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하부 수평 휠라랑 약간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코킹으로 마감 지어도 턱이 있기 때문에 보기 안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이 가구 휠라 몰딩 부분에 이제 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천장의 평활도가 안 맞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한 10mm 정도 평활도가 안 맞는데 한 20mm 정도 안 맞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이런 부분 설치를 하고 나서 이런 틈이 생기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코킹 마감해서 깔끔하게 마감을 미리 짓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피스 자국인데 피스를 받고 나서 이제 스티커를 안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피스 스티커가 빠짐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도 보시면 이렇게 틈이 생깁니다. 이 휠라 이 몰딩 사이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코킹을 살짝 발라서 마감이 밀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가구 스크래치가 났어요. 이 모퉁이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은 가구 스크래치가 난 거기 때문에 시트지를 교체하거나 퍼티를 해서 미리 사전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 휠라가 떨어져 있죠. 근데 이 휠라가 떨어진 이유가 가구가 먼저 선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몰딩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몰딩을 설치하려는데 이 휠라가 천장에 너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몰딩 시공자가 임의로 뜯은 겁니다. 이런 부분은 항상 천정과 몰딩 사이에 10mm 정도 이격을 시켜서 이 몰딩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화장대 몸통을 설치한 부분이고요. 오른쪽 보시면 이 화장대에 화장대석을 붙이고 거울까지 설치하고 서랍장까지 다 설치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거는 화장대 상부에
이렇게 등이 있어요. 이 등 박스 같은 경우에는 등이 들어가는데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는 이 등 커버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 사이즈에서 한 10mm 정도 여유 줘서 좀 더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 등 커버를 끼울 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천장 안쪽에 여유가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이 가구 휠라판 부분에 상부에 몰딩과 이런 틈이 있습니다. 요건 약간 가네가 졌죠. 이런 거는 한번 잡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배 마감과 가구 마감을 벌써 다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코킹 마감해서 밀실하게 이런 틈들을 막아서 깔끔하게 마감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제 서랍장 안에 이런 콘센트나 이런 액세서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드레스룸이에요. 이 드레스룸에 이 시스템 가구 선반을 설치하기 위해서 틀을 설치한 겁니다. 이 틀을 설치할 때 이렇게 칼블럭을 하나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칼블럭을 박아서 이 선반을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선반을 설치해서 완료를 시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보시면 가구 도어틀이 있죠. 가구 도어틀 설치하고 이 안에 시스템 선반을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을 보통 서라운드라고 해요. 가구 도어틀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피스, 이런 경첩, 이런 마감 상태 이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은 안방에 드레스룸을 꾸미는 거예요. 이 드레스룸 쪽에 이렇게 MDF 시트판으로 이렇게 붙이고 나서 요 슬라이딩 도어를 요 앞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다시 시스템 선반을 설치해서 드레스룸을 만들게 됩니다. 드레스룸에 시스템 선반을 설치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도배 하자입니다. 석고보드가 찍혔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선반을 설치하고 이 도배 조그만 하자 때문에 시스템 선반을 다 해체하고 도배지를 뜯고 석고에 퍼티를 하고 또 도배를 다시 하고 이 시스템 선반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시스템 선반을 설치하기 전에 항상 이 드레스룸에 도배 하자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시스템 선반에 보시면 이렇게 콘센트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이 수전에 걸리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하셔서 선반의 위치를 잘 확보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도변 검토할 때 재질을 먼저 선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휠라 설치할 부분, 골조 벽면에 맞닿는 부분, 이런 부분 마련하는 겁니다. 엣지를 놓을 부분을 또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엣지 부분이 보통 도배가 감기는 부분, 그리고 도배 말고 노출 부위, 이런 거를 보고 엣지 노출 부위를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휠라 못따기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석고나 경량벽 부분은 휠라 못따기를 하고요. 도배를 더 깔끔하게 마감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골조면이나 아니면 미장면 같은 경우에는 못따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현장 기준이나 아니면 개인의 마감 수준에 따라서 차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휠라 못따기를 눌지 안 눌지는 개인이 검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공 방법입니다. 시공 방법 같은 경우에는 북박이장, 화장대, 신발장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벽면과 휠라가 만나는 부분, 그리고 가구와 가구가 만나는 틈, 석재와 가구 사이의 틈, 하드웨어나 철물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시스템 선반을 설치하게 되죠. 이 시스템 선반을 설치할 때 항상 도배 손상이나 스크래치는 꼭 확인하시고 시스템 선반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스템 선반을 설치하고 도배를 수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주방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선반 설치할 때 콘센트나 수전 이런 관습사항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